외도를 제가 집어넣습니다. 외도. 외도 그러면은 말이 좀 이상하죠? 외도 그거를 네이버에 쳐보면 그 우리나라 남쪽에 외도라는 섬이 있어요. 그게 자꾸 나와요, 섬이. 그래서 거기 식물원이 굉장히 예쁜가 봐요. 외도. 저는 거기를 안 가봤어요. 거제도나 이런 데는 가봤는데 근데 거기를 사진으로만 봤죠. 이 외도는 그 외도는 아니고 외도 혹은 혼외관계 그 밑에 보면 뭐 extramarital relations라고 하기도 하고 adultery, infidelity, fornication, extramarital affairs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합니다. 혼외관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혼외관계. 네. 네. 근데 외도란 말도 많이 쓰죠. 예, 외도. 제가 그 얘기 그 전에 지난 2014년도에 했는데요. 이 외도 문제를 어떤 그룹에서 이제 외도가 굉장히 많다 그럽니다. 요새는. 그래서 이거를 뭔가 이렇게 전달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저희 학교 교수님이 어떤 집단에 가서 설명을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소개하는 분이 그 외도 전문가가 오셨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대요. 외도 전문가가 오셨다. 그러니까 이제 외도 상담 전문가라고 그래야 되는데 외도 전문가가 오셨다. 그래서 뭐 뒤집어지게 웃었답니다. 예. 너무 좋아한다. 너무 좋아하죠. 예. 우리의 무의식에 쾌락 추구 욕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1차적으로 쾌락 추구의 존재잖아요. 이거 말해서 싫어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저는. 자 보세요. 남자는 좋은 건가요? 이거를 다 한번 보시고 그렇지. 좋다 나쁘다 좋다, 가치 나쁘다 판단이 아니죠. 아니에요. 가치 판단이 아니고 외도가 일어나는 현상을 말하는 거고 저는 오히려 왜 그렇게 되는가 그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것이고 각자의 자유와 책임이죠. 그렇죠? 각자의 자유와 책임입니다. 남자는 아내의 성적 외도에 분노하고 여성은 남자의 정서적 외도 그리고 플러스 성적 외도. 근데 이제 정서적으로 그럴 때 더 분노한다. 둘 다죠, 물론. 근데 남자들은 성적 외도에 분노합니다. 그래서 성적 외도를 했을 때 그거를 용납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제 조정하면서 많이 본 거는 여성이 외도를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래도 이혼 안 하고 같이 살겠다고 애걸복걸 해요. 근데 여성이 나는 당신과 정이 떨어졌다는 경우를 제가 봅니다. 그러니까 뭐 사회적 체면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까지도 내가 용납하겠다라는 남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용납을 못하죠. 여성도 남성의 그걸 용납 못할 판국에 사회적으로 어떻게 남성이 여성의 외도를 용납하겠습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사람이면 거의 용납을 못해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런가? 제가 지지난번에 한 것 같은데 그 무의식적으로는 내 자식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자식과 재산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 소유욕도 있는 거죠. 소유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차원으로 얘기를 하는데 기독교에서는 아가페, 뭐 에로스, 뭐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우애적 사랑이 아니고 이 부부간의 사랑은요. 사실은 소유적 측면이 있는 거예요. 이거 배타적이고 소유적인 측면. 그걸 깼기 때문에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아내의 외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까지도 품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 밑에를 한번 그 박재환 선생님 글이죠. 중간부터 한번 보면 술 마신 사람들의 혼외정사의 단초가 보인다. 이 술집에서. 술 마신 사람들의 이러한 욕구를 유흥산업은 놓치지 않는다. 그래서 각종 술집들은 교묘히 법망을 피하면서 이러한 사람들의 욕구에 부응한다. 술집 자체에서 주와 색의 결합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제 주와 색의 결합은 장소와 연령을 초월해서 어느 곳에서나 나타난다. 어느 카페 여주인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자애들 얼마든지 구할 수 있지. 대여섯 명은 언제든지 부를 수 있어. 직장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하는 거지. 같이 자는 거 그거 그 애들 마음이야.
상대가 마음에 들면 대신 돈은 줘야 해. 이게 카페 여주인의 말이랍니다. 근데 거기 보면 직장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하는 거지. 그렇죠? 어떤 연구에 의하면 그전에는 이 성매매 산업에 들어가는 여성들이 집이 너무 가난해서 생계형으로 들어갔어요. 이 언니가, 큰 언니가 들어감으로써 가족을 먹여 살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생계형이 아니고 쾌락형이 됐어요. 쾌락형 혹은 원조교제형이라 그럴까요?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멀쩡히 낮에는 회사 다니거나 학교 다니면서 밤에 아르바이트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하고요. 믿을 만한 조사 결과에서 보면 기혼자의 3분의 1 이상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어떤 사람과 성행위를 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사실을 서로에게 말하지 않는다.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며 비밀리에 일을 벌이고 인격적 성숙보다는 거짓말에 수반되는 고통을 견뎌 나가는 쪽을 택한다. 이거는 이분만의 말이니까 모르겠습니다. 예. 자, 우리가 외도라는 말을 흔히 쓰는데요. 외도의 개념이 무엇인가 보면 배우자가 용인하지 않는 정서적 성적 관계예요. 배우자가 용인하지 않는. 그러면 용인하면 그거는 외도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외도라는 것이 그전에는요. 완전히 그 삽입설이었어요. 삽입설. 그러니까 실제로 성행위를 하는 것만이 외도지 기타 아무리 접촉을 하고 정서적으로 밀착돼도 외도 개념에 안 들어갔다고요. 그런데 요새 놀라운 그것이 나왔어요. 여성이 남성을 강간했다는 것이 판결이 났죠. 예.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 삽입설에 의하면 남성만이 여성을 강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꼬여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남자만 불리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외도 개념을 훨씬 넓혀서 무언가 정서적으로 밀착되는 것까지도 폭넓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안 했어도 폭넓게 해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배우자가 용인하지 않는 정서적 성적 관계다. 예를 들면 스와핑. 서로 용인했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볼 것인가 논란이 생기죠. 제가 왜 이걸 많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어떤 여성을 봤냐면 자기 남편이 딴 살림만 안 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딴 살림만 안 차리면 하룻밤 술집에 가서 그 여자랑 자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이분이 친정 아버지가 첩살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돈이 다 갔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남편이 나에게 내 처자식한테 경제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딴 살림 안 차리면 좀 술 좀 마시고 그렇기로서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의 용인 정도는 배우자에 따라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극단적으로 결벽증이다. 당신이 딴 여자나 남자랑 손만 잡아도 안 된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넓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개념 자체는 학술적 개념 자체는 배우자가 용인하지 않는 정서적 관계도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전에는 성적 관계만 했지만 최근엔 정서적 관계. 그래서 요새는요. 카톡, 이메일, 문자 이런 것들이 하루에 수십 번 왔다 갔다 하면 이거 대단히 의심받아요. 그 증거로 제출해요. 증거로 이 사람과 사업간 파트너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당신 어쩌고 여보 어쩌고 했다. 그러면 영락 없는 거죠. 예. 사랑한다, 보고 싶다, 영락 없는 거죠. 아니 너무 많아요. 그 메시지 보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사업하는 것처럼 한다는 거죠. 외도의 원인, 외도의 원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중간 이후에 해결되지 않은 분노, 의존성, 성가치관의 문제. 예를 들어 성가치관이 여성은 일부일처가 맞다라고 느끼는데 남성은 일부 다초기로서니 좀 어떠냐 이러면 이게 안 맞는 거죠. 예. 근데 우리나라 남성들뿐 아니고 지금 일부 4처까지 되는 이슬람족이 있죠.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뭐 일부 이첩, 일처 이첩 그것도 있었고 했는데 집단 무의식뿐 아니고 생물학적으로 남성들은 일부 다처적이라고 해요. 프로이트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다른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왜 다른가? 남성들은 자기 자식을 많이 낳으면 좋은 거고 여성은 일생 내내 노력해도 10명을 못 넘겨요. 일생 내내 노력해도. 그렇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막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하고 했을 때 저 사람이 내 자식을 끝까지 책임져 줄 것인가? 이게 중요해지죠. 그러니까 여성들은 대부분 성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아무에게나 내가 손잡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성들은. 그래서 이제 생물학적으로도 다르고 그 다음에 성적 권태감, 재정적인 갈등. 재정적인 갈등이 있는데 외도를 하나? 이 갈등 있고 고민이 있을 때 합니다. 그럼 돈이 많이 생겼다? 그러면 한다? 이해가 되죠? 돈이 없어도 합니다. 재정적인 풍요, 재정적인 갈등, 돈이 너무 없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놀랍죠? 돈이 너무 많으면 그 사람 돈 많아서 몇 여자 거느릴 수 있나 보다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갑작스러운 성공, 자녀 양육의 갈등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외도한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유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형에 보면 뭐 기간에 따라서 연쇄적이다, 시도형이다, 뭐 장기적이다 그런 게 있고 외도의 고의성이 있고요. 뭐 하룻밤이다, 습관성이다, 탐색형이다, 불행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산발이형이다, 혹은 배우자에 대한 보복형이다, 이혼을 의도한 탈출형이다. 보세요. 산발이 외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진짜 산발이 외도 많아요. 그래서 이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안 돼요. 사이가 나빠요. 그러니까 다른 여자 하나 이렇게 해서 여기서 잘하니까 이 사람한테도 더 좋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외도 전도사가 돼서 자기 친구도 야, 너 해봐라. 너 부부관계 더 좋아져. 넌센스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산발이 외도. 그럼 이 부부관계를 유지해주는 산발이 외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혼을 의도한 탈출형 외도도 많아요. 내가 이 사람하고 이혼을 해야 되겠는데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외도를 함으로써 빌미를 제공하는 거죠. 이혼이 되면 내가 바라는 게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복형. 예를 들어서 남편이 여자 관계가 복잡하다 그러면 여성이 참다 이제 하는 거죠. 자기도.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사람이 바람을 피고 이 사람도 유부녀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배우자를 쫓아다니다가 이렇게 둘이 또 좋아지기도 해요. 근데 거짓말 같죠? 있어요. 왜? 동병상련 아닙니까? 배우자로부터 이 외도 당한 그 상처, 그 버림받음의 상처 때문에 둘이 저 사람들을 감시하려고 돌아다니다가 우리 둘이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갈등 회피형, 뭐 친밀감 회피형, 뭐 여러 가지가 있고요. 동성애 외도, 하부에 의한 외도, 스와핑, 씨바지. 예. 요새는 씨바지가 없을 것 같지만 요새는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유전자 아니다. 예, 수정란 실험관 뭐 이런 걸로 하지 씨바지는 없지만 과거에는 씨바지는 내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당신 다른 여자를 통해서라도 자식을 낳아라. 이게 하부에 의한 외도죠. 스와핑 이것도 다 합이고. 그러면 외도하는 개인은 무엇일까? 제가 지난번에 중년기 설명하면서 내 죽음이 눈앞에 보일 때 인간의 가장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가 이 늙음과 늙어가는 거 있죠. 늙어가는 것과 죽음이에요.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누구나 겪는 건데도 이게 결코 수월하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년기가 돼서 내 죽음이 눈앞에 보이고 내 인생이 뻔히 보일 때 못 견디기 때문에 내가 젊은 사람과 외도를 함으로써 내가 마치 젊은 착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년기 때 외도가 문제가 된다. 근데 보니까
낮은 자존감이 있을 때 그걸 회복하려고 하거나 인생 전환기에 불안해서 하거나 힘의 욕구에 의해서 하거나 친밀감에 대한 회피 심리 이건 좀 이상하죠? 외도를 하면 친밀해지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친밀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결혼해서 설명할 때 친밀감, 열정 혹은 커미트먼트, 관여 이것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야 성숙한 사랑인데 친밀감이라는 정서적인 건 전혀 안 하고 오로지 성적으로만 한다는 거예요. 오로지. 그게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여성들은 조금 힘들 것 같은데 남성들은 그게 가능한 모양이에요. 잘 모르겠으나. 네. 어린 시절의 상처나 충족되지 못한 결핍을 보상하려는 방식, 이런 방식입니다. 결국 외도는요, 외도하는 개인의 문제지 그 배우자의 문제가 아닐 때가 많아요. 우리 시어머니들은 뭐라 그러냐면 네가 얼마나 잘못했으면 남편이 바람피겠냐.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야단치는 게 아니라 외도한 아들을 야단치는 게 아니라 그걸 못했다고 도로 며느리를 야단칩니다.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모든 문제는 나지 배우자한테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보복형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외하면 그렇지 않은데 그 어떤 방식으로 그걸 쓴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표현의 방식으로.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의 배우자 관계가 충분히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지금 내가 충족이 되면 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이 한 사람하고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안에 어떤 심리가 있나를 한번 돌이켜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제 써놨네요. 그 현재 상태에 만족하지 못하는 방식이고 자신의 노화와 죽어감을 대해서 부정하는 방식이다. 외도는 그것이 밝혀지든 은밀하게 진행되든 가장 큰 폐해는 배우자 간 신뢰의 상실이며 부부는 파괴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그거가 만약에 밝혀지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말하는 게 독설적이 되고요.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제가 공부하느라고 많이 본다 그랬잖아요. 그런 말들 굉장히 정확하다 그러더라고요. 예. 자, 외도의 빈도는 그러니까 이런 성관계나 외도나 이런 성과 관련된 것은 통계가 어려워요. 통계가 굉장히 어려워서 통계가 나와도 믿을 수가 없고 정말 몰라요.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사회적으로 외도 담론이 증가하고 있고 남녀 모두 외도 외의 취약성이 증가하고 있다. 남녀 모두. 그러니까 과거처럼 여성이 집안에 있을 때에는 훨씬 기회가 적었어요. 일단. 근데 여성도 사회생활 하면서 자기 남편보다 훌륭한 남자, 자기 이상형을 만날 확률이 우선 높아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자, 원조교제. 중년 남성이 청소년이나 성인 촉의 여성과 돈을 주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맺는 것을 원조교제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중년 여성과 청소년 남성이나 성인 초기 남성 이것도 많아집니다. 이게 많아진다는 거를 제가 무려 한 20여 년 전에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많이 늘어나고 왜 그러냐면 이혼이 증가하면서 이혼녀는 어디서 충족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뭐 유부녀, 유부남 하기도 하지만 이혼녀, 이혼남 혹은 청소년들, 성인 초기. 그러면 청소년들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20년 전에 들었던 얘기는 그거예요. 고등학생 중에 한 아이가 이 원조교제를 한 거예요. 돈 많은 여성과. 근데 더 문제는 많은 남자 친구들이 걔를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너 좋겠다. 그것도 하고 돈도 벌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회가 어떤 그 굉장히 취약해지는, 사회 전체적으로 취약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성과 자본의 관계. 오늘날은 모든 것이 산업인데 특히 성산업이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 광고에는 모든 것이 성적 메시지가 들어갑니다. 자동차 모터쇼 그런 데 가보면 수영복 입은 여성들이 나와 서 있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이렇게 해야 어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놀랍도록 되어 있고 많죠. 그래서 이제 성산업 같은 경우 이제 이용할 때 제가 그 전에 집합주의, 개인주의를 했나요? 안 한 것 같은데 서양 사람들은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이게 뭐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크게 봐서 개인주의고 우리는 크게 봐서 집합주의예요. 크게 봐서. 근데 물론 우리는 지금 개인주의, 집합주의가 얽혀 있어서 더 복잡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내가 외도하거나 성매매를 하면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교묘하게 해가지고 집단으로 가서 한답니다. 집단으로 가서. 그럼 예를 들면 회식이 끝나고 집단으로 가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면 회사 일 때문에 늦었다. 그렇게 되고 n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내 책임은. n명이 가서 하기 때문에. 여기 묻어가는 거예요. 집단에. 이런 게 굉장히 많았답니다. 오늘날은 모르겠어요. 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이 너무 오버돼서 죄송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외도 연구 재밌습니까? 우리 모두 외도 전문가가 됐습니까? 네. 네. 그러면 너무 늦어서 오늘 마치고요. 다음 주에 종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